1장 아비투스가 삶, 기회, 지위를 결정한다. 세계 정신은 우리를 붙잡거나 옥죄려 하지 않고 우리를 한 단계 높이고 한 단계 넓혀준다. 헤르만 헤세. 아비투스는 아우라처럼 인간을 감싸고 있다. 협상할 때, 데이트를 할 때, 어린이집을 고를 때, 사업장 접대 자리에 나갔을 때,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드러난다. 아비투스는 인생 설계, 명성,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 성숙한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아비투스란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아비투스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아비투스는 일부에게만 평평한 길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되어주기는커녕 날아오르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 하지만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것. 전박이 하이에나는 복합적인 사회생활에서 생활한다. 강한 암컷들의 지배 아래 최대한 100마리에 이르는 하이에나들이 서열 집단을 구성한다. 전박이 하이에나의 미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정된다. 이미 어미 하이에나가 상류층에 속했던 그 새끼들은 최상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함께 삶을 시작한다. 독일 생물학자 올리버 헤너와 베티나 바흐터는 탄자니아에서 이를 연구했다. 울릉롱고루 분화구 지역의 수년간 관찰 끝에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열이 높은 암컷의 새끼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에 매우 유리하다. 왕자와 공주로 태어난 새끼들은 어미의 살뜰한 보호 속에서 성장한다. 서열이 높은 암컷들은 직접 사냥하지 않고 서열이 낮은 암컷에게 사냥을 시켜 필요한 것을 얻는다. 이런 특권이 새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고귀한 태생의 새끼들은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더 좋은 먹이를 더 많이 얻으며 더 빨리 자란다. 또한 어릴 때부터 상류층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을 보고 배운다. 이들은 최상의 자리를 보장하는 성공 아비투스도 같이 얻는다. 그 결과 서열이 높은 어미의 딸들 역시 지도층이 된다. 아들들도 새로운 무리에서 합류하는데 우두머리 암컷을 유혹하는 방법을 일찍이 터득하기에 경쟁자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번식한다. 어린 하이에나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상속된다. 입양된 새끼 하이에나가 입양모와 비슷한 지위를 차지하는 모습에서 이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인간도 각자 다른 조건을 갖고 삶을 시작한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에 유리한 아비투스를 많이 혹은 적게 몸에 익힌다. 행동 방식과 생활 방식, 지위와 언어, 자원, 성공기에 삶에 대한 기대에서 추진력을 얻느냐, 제동이 걸리느냐는 아비투스에 달려 있다. 불공평한 현실부터 인정하기. 내가 고등학교 무렵 교환학생으로 프랑스에 갔었을 때 처음으로 아비투스의 차이를 경험했다. 나는 서민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에 홈스테이를 배정됐다. 그 집의 부모는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일했고 저녁 식사로 통조림, 라비올라를 먹었으며 그의 집 주방에는 늘 바퀴벌레가 기어다녔다. 나는 그곳에서 이틀도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인솔교사는 나 몰라라 하는 데다가 핸드폰과 메신저도 없던 시절이라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그때 한 친구가 자신의 호스트에게 나도 그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동화처럼 하루아침에 나는 한 사업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우아한 문양에 새겨진 천장, 고급스러운 골동품, 서로 존댓말을 쓰는 부부, 고상한 식탁, 대화, 로브스트, 책장에서 성경처럼 얇은 종이에 금태를 두른 프랑스 고전문학 전집 플레이드 아드가 꽂혀 있었다. 이 가정의 생활 양식 역시 내가 원래 경험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그들의 생활에 큰 감명을 받았고 최고의 환대를 받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학과 프랑스어를 잘하더라도 여기서 나의 세계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다.
파리에서 지낸 몇 주는 내가 꿈꾸는 좋은 삶의 표본이 되었다. 지금까지 없었던 열망이 자라났다. 그 후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환경의 생활 방식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로 부르디웨의 구별짓기는 대학 시절 토론 수업의 독서 목록 중 하나였다. 부르디웨는 이 책에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전형적인 생활 방식과 인생관을 연구했다. 이 책에서 알려진 개념 하나가 교환학생 때 내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바로 아비투스다. 이 단어는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라는 뜻의 라틴어의 동사 하베레에서 파생되었다. 브루디에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 선호, 취향, 행동 방식, 습관으로 세상을 맞이하느냐는 아비투스에 달려있다. 태어나 자라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지금의 태도에서 빚어낸다. 돈이 부족했나 풍족했나, 어린 시절 방에 책이 50권 넘게 있었나,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었나, 휴가 때 여행은 어디로 갔나, 혹시 여행 자체를 안 갔나, 부모의 성실과 상상력 중에서 무엇이 더 많이 칭찬해 주었나, 아빠는 조깅을 했나, 아니면 낚시를 했나, 이 모든 경험이 합쳐서 나중에 무엇을 평범한 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의미 있는 일로 느낄지 결정한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우리가 어떤 사회관계 안에서 성장했는지와 관련이 있다. 표면적으로만 개인의 결정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 말은 다음에 의미한다. 아비투스는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다. 아비투스는 우리의 사회적 서열을 저절로 드러낸다.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우리 아비투스와 가장 걸맞는다. 그곳에서는 우리는 자신의 본질에 맞게 산다고 느낀다.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비슷하다. 차이는 다른 곳에 있다. 모두 자신의 가정에서 아비투스를 가져오지만 모두 아비투스가 세상에서 똑같은 가치를 간주되지는 않는다. 비록 계층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세계에서 내 집처럼 편히 지내더라도 적은 돈으로 건강한 식당을 차리는 것보다 고급 레스토랑을 익숙하게 이용하는 것이 더 인상을 준다. 이런 가치평가의 차이 뒤에는 냉정한 논리가 있다. 지위와 구별짓기, 게임에서는 상류층 아비투스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그런 아비투스가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 상위 10%, 나아가 상위 3%의 고급 아비스트를 가진 사람들이 위로 도약한다. 이것을 못 가진 사람들은 위로 오르지 못한다. 맞다. 불공평하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모든 게 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최고일까? 더 나아가 누가 과연 최고 중에 최고일까?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일까? 기업 상속자, 로또 당첨자, 의학, 디지털, 교통 분야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내는 사람, 정치인이나 판사와 같은 권력자, 최고의 요리사, 올림픽 메달리스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처럼 각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 아무튼 돈으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다른 자원들도 의미 있는 삶, 영향력, 만족감 등 돈만큼이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브리디에는 탁월한 전제 조건을 자본이라고 보는데 그가 말하는 자본이란 돈과 능력 위에의 많은 것을 포함한다. 출신 배경, 인맥도 자본이다. 교육, 관계 맺는 방식, 미적 감각, 달변과 적합한 목소리 톤, 당당한 자세나 자세도 자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관주의와 안정적인 정신도 자본이다. 그러므로 남들과 자신을 구별짓고 돋보이게 할 수단은 아주 많다. 여러 범죄의 자본이 인간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혹은 방해한다면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이 모든 자본이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의 유형을 다양하게 가질수록 더욱 올라간다. 심리자본,
낙관주의, 열정, 상상력, 끈기,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느냐 아니면 중간 수준에서 머물게 하느냐는 심리적 안정감에 달려있다. 문화자본, 선망과 존중을 받는 코드와 취향, 몸에 밴 고급 문화와 탁월한 사교실이 고전적 문화자본이라면 주의 깊고 한결같은 생활 양식 혹은 용기 있는 기행과 개별성이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자본이다. 지식자본, 졸업장, 학위, 전문지식, 경력, 학술, 기능, 자격증,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경제자본, 소득, 현금자본, 부동산, 주식, 연금, 보험, 예상되는 상속자산 등 모든 물질적 재산. 신체자본, 수술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느끼는지에 대한 판단. 사람들은 외형에서 사회적 지위, 내적 가치를 유추한다. 언어자본,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서 무슨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 아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사회자본, 누구를 아는가, 개인이나 집단이 얼마나 잘 지내는가, 든든한 가족, 훌륭한 롤모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 진정성이 있는 멘토, 결과론적 결정권자와의 친분, 서로 격려하는 동력, 영향력, 권력, 가치성. 7가지 자본 유형은 투자 포트폴리오와 같다. 저마다 자본 유형의 구성과 비율이 다르다. 어떤 이는 돈과 인맥이 풍족하다. 어떤 이는 고급 취향과 교양으로 빛을 발한다. 또 어떤 이는 동년배들이 은퇴 계획을 할 때 여전히 실력 발휘를 한다. 상류층은 보통 모든 자본 유형을 넉넉히 갖고 있고 그런 가정의 아이는 삶의 출발선부터 더 많고 좋은 자본을 쥐고 있다. 그러므로 비슷하게 좋은 과목을 받았다고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비슷한 아비투스를 갖는 건 아니다. 상류층의 자손들은 자본 유형 대부분을 부모와 조부모에게 물려받는다. 그들에게는 큰 포부를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전박이 하이에나와 마찬가지로 이런 출신 배경은 아름다운 유년기를 선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평생을 최상류층 혹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머물도록 보장한다. 독일 사회학자 미엘 하르트만은 이런 배경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입증했다. 그는 여러 국가의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와 임원의 이력서를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 대부분 최고 경영자는 상위 4%, 즉 매우 부유한 고소득 중상층 혹은 상류층 가정 출신이다.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도 자신의 힘만으로 경제, 정치, 문화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엘리트 채용에서 유사성 원리가 지배된다. 결정권자가 되려면 결정권자와 닮은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다. WHU 오토 하우스하임 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최고 경영자 중 14%가 노동자 계층 출신이며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능력은 절반의 무기에 불과하다. 어려서부터 고급 아비투스가 몸에 밴 사람은 평균적으로 2배 더 빨리, 더 쉽게 최고가 된다. 계급을 나누는 7가지 기준. 중사층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영문법의 과거와 현재 완료의 시제의 차이를 열심히 설명하지만 하류층 가정에서는 아이의 영문법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다. 거대 출판사 사장의 아들은 이미 2개 국어에 능통한 채로 자란다. 필하모니의 회원인 아빠 덕에 9살 아이가 리사이트를 마친 오페라 가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는다. 처음에 약간 쑥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익숙해질 것이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가? 누군가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상류층 부모의 생각은 다르다.
상류층 자녀들은 책임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훈련하고 어려서부터 구별짓기와 탁월함을 몸에 익힌다. 그러나 동안 중산층에게 야심, 자제력, 충동 억제 같은 다른 자질을 훈련된다. 독일 청소년 생활환경 연구에 따르면 상위 중산층 부모는 외국어, 음악, 사회참여 교육과 함께 아이에게 비판 능력, 생태의식, 문화적 소양을 심어준다. 하위 중산층 가정에서는 근면성, 현실성, 준법성을 중심태도로 가르치고 성공 지향과 물리적 가치에 초점을 둔다. 정중한 태도와 근면성은 격려되지만 사회적 날카로움과 비주류적 관심은 마뜩찮은 눈총을 받는다. 중산층 전체의 전형적인 아비투스는 성과 및 지위 추구다. 상류층과 상위 중산층 그리고 중위 중산층 사이의 경계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상류층과 중산층 자녀들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치하는 건 거의 다 대학에 간다는 것이다. 반면 하류층 부모들 중에 3분의 1만 자식을 대학교에 보내고 싶어 한다. 이 같은 태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부르디에는 아모르 파티를 주어진 상황과 계급에 순응하는 태도, 즉 운명 순응으로 해석한다. 부르디에의 운명 순응은 자신과 같은 계급의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야망을 품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부모의 딸의 미래를 위해 최고 대학의 경영학 전공보다는 근로자 직업 교육을 더 유심히 살펴본다. 생존기술과 관련된 아비투스는 상류층보다는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계층에서 더 강력하게 형성된다. 인간은 스스로 현실적이라고 여기는 일에 노력을 쏟는다. 인생 설계에 모범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나 자녀를 위해 그런 일을 찾아내지는 못한다. 당신은 볼 수 없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빈곤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다룬 한 신간 제목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필수적인 것만 본다 해도 실용주의, 응집력, 좌절에 견디는 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강인함 등 역량이 생긴다. 부리디에는 아비투스를 3계급으로 분류해 단순화했다. 단순화는 사회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훨씬 더 다층적이다. 7가지 자본 유형의 혼합이 각각 아비투스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복잡한 아비투스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몇몇 자본 유형은 아주 많은 반면 나머지 자본 유형은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개별 자본 유형이 평균 이상으로 많아지면 그 범주에서 자신감과 특권이 생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7가지 범주 모두에서 탁월한 사람만이 부와 차별성 그리고 권력을 갖는다. 출신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 최상위층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작지 않다. 그래서 뛰어난 마구간 말이 추월 코스를 달린다라는 속담이 오랫동안 불문처럼 통했다. 부르디에의 유명한 말이 이런 관점을 뒷받침해 주는데 즐겨 인용된다. 어떤 사람의 아비투스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급 아비투스는 높은 계층만의 특권일까? 보통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풀 수 있는 비밀 코드일까? 아니다. 아비투스를 굳어버린 습관으로 여겨지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 당연히 우리의 성향과 편애는 삶의 경험과 함께 변한다. 인간의 상황에 맞춰 태도를 바꾼다. 모든 계층의 분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수준은 계속 올라간다. 브리디웨이가 명확히 말한 것처럼 아비투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한다. 브리디의 자신의 최고의 사례다. 브리디에는 1930년대 피레네 산악지방에서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우편 배달부가 되었고 나중에 작은 마을의 우체국장이 되었다.
브루디에는 농민계급에도 시민계급에도 속하지 않아 소속감 부재로 괴로워했다. 결국 김나중 4년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중등학교 김나중을 다니기 위해서 도시로 나왔고 대학 공부를 위해 파리로 갔으며 인류학자, 사회철학자로서 최고의 경력을 쌓았다. 그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꼽히는 고등교육 기관인 콜레드 드 프랑스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이처럼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출신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비투스가 어떻게 세계관, 취향, 야망을 결정하는지 알면 출신 배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심리학자 니콜 스티븐스의 연구의 팀이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자란 대학 신입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 다른 종류의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보냈다. 한 곳에서는 학교 성적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다른 곳에선 교육과 거리가 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도전 과제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1년 뒤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다. 출신 배경이 불리함을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신입생들이 비교 집단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으로 1학년을 마쳤다. 게다가 그들의 성적은 상류층 학생들과 비슷했다. 출신 아비투스는 비록 우리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출생 배경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출신 배경을 뛰어넘을 기회가 지금처럼 활짝 열려 있는 때는 없었다. 50전만 해도 부모, 교사, 교회가 인생을 결정했다. 오늘날은 대부분 깊고 넓게 교육을 받고 무엇에 열정을 쏟으며 어디서 살지 직접 결정을 한다. 디지털화, 지구화가 우리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정보의 접근성은 무제한이다. 기존의 인생 설계가 갑갑하다 느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자주직업, 배우자, 분야, 도시를 바꾸고 흥미진진한 생활 양식을 익히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얻고 낯선 기업 문화를 받아들인다. 옛날에는 꿈조차 못 꿨던 것을 열망하고 직접 실현할 가능성을 찾는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에 부딪힌다.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자마자 기존의 아비투스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근본적으로 잘못된 기분이 들 때도 있다. 그것이 불안감을 만들고 자신감을 갉아먹는다. 새롭고 어색한 사회적 코드에 익숙해지려면 학습이 필요한데 그런 걸 가르쳐주는 인터넷 강의도 없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환경에서 비롯된 불안감은 자신의 그림자를 뛰어넘어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격려이기도 하다. 이때 7가지 자본 유형을 알면 도움이 된다. 이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으로서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우리의 아비투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게임과 비슷하다. 검이나 약초 같은 아이템을 획득하고 그것들을 활동 반경과 야망을 키운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년기에 몸에 밴 아비투스는 아주 깊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바뀌진 않는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한 단계 위로 도약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체험했을 것이다. 도전 정신을 깨우는 새로운 도시, 최고 중에 최고만 모이는 엘리트 대학, 유명한 사교학 클럽, 친정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시대, 이런 새로운 경기장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의 다리는 무겁기만 하다. 특히 초기에 짙은 안개 속에서 살얼음판을 위를 걷는 듯하고 심하면 사기꾼이 된 듯한 기분마저 든다.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다.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아비투스는 언제나 느릿느릿 뒤따라오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황에서 아비투스가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이런 뒤처짐은 계속된다. 브리디에는 이런 뒤처짐을 히스테리시스 이력 현상이라고 한다. 책, 에티켓, 세미나, 경영자 교육 등 자기 개발을 지원해 주지만 새로 익힌 행동 방식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방금 배운 티가 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느 활동을 해야 그곳의 게임의 기축을 내면할 수 있고 진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행동에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아비투스는 빌려 입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외투이다. 콜롬비아 사회학자 샤무스 칸의 말처럼 우리는 타고난 취향, 가치관,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이 담고 싶은 역할을 배우고 행동한다. 시간이 지나면 연기가 아닌 타고난 본성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곳에 처음부터 완전히 소속되고 싶더라도 여유를 갖고 아비투스가 서서히 물들어게 놔두기를 권한다. 관찰하라. 뒤로 물러서 상황을 탐색해라. 그리고 적합한 아비투스가 저절로 생길 것을 믿어라.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경작하기만 하면 된다. 아비투스의 뒤처짐은 심지어 장점이기도 하다. 히스테리시스는 위와 아래 두 방향으로 효력을 낸다. 그러므로 위에서 다시 아래로 미끄러지더라도 위에서 형성된 아비투스는 오랫동안 유지된다. 전형적인 예가 가난해진 귀족이다. 영토는 사라졌지만 주권은 남는다. 그뿐이야 한 번 획득한 자본 유형은 아주 단단히 정박해 다음 세대까지 상속된다. 진짜 최정상은 어디인가?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 도널드 트럼프, 영국 여왕, BMW 대주주 쿠반트 가문, 브루나이의 술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사다리 꼭대기에 있다. 더 높이 올라갈 곳이 없다. 그래서 최정상의 뜻을 묻는 질문에 간단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보다 부유하고 권력이 많고 유명하고 실력이 뛰어나면 최정상에 있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질문에 답이 되지는 않는다. 커트라인이 어디인가? 일반 대중과 최정상의 경계는 어디인가? 최정상에 속하려면 무엇을 성취해야 할까? 사회에서 상위 3분의 1에 속하고 그래서 국가 소득세 세수의 79%를 감당하는 집단에 속하면 최정상에 이르는 걸까? 더 좁혀서 상위 10%를 최정상으로 정의해야 될까? 아니면 상위 1% 혹은 0.1%로 더 좁혀야 할까? 기준점을 그렇게 높이 두면 1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버는 부자와 슈퍼리치들은 아예 우리가 사는 세상 밖에 있게 된다. 기준점이 어디에 있든 최정상 범위에서 얼마만큼이든 경계는 임의적이다. 일반적으로 최정상의 정의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하나 더 있다. 무엇을 최정상으로 느끼느냐는 완전히 주관적이다.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고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최고의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다른 사람이 탁월함을 어떻게 느끼는가? 모든 것의 관점에서 따라 달라진다. 상위 3% 엘리트에게는 IT 기업 최고 경영자의 생활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것이다. 반면에 하위 3분의 1에 속하는 계층에서는 IT 부서의 팀장의 삶도 아주 대단해 보이고 중산층에 속하는 것이 행복 그 이상으로 보일 것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최정상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진다. 최정상은 통계적 순위와 한계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최정상이란 사회적 위치든 인생 성과든 만족이든 당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다. 도약을 가능하게 만든 고급 아비투스. 나는 상위 3%를 위해 이 책을 쓴 게 아니다. 당신과 나 같은 보통 사람을 위해 썼다.
이런 계층의 사다리 중간에 있는 이들이 성과 지향 아비투스를 강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환경에서 튀어 보이는 꿈을 기꺼이 실현한다. 더 큰 계획 앞에서 움츠려 들게 하는 장애물을 털어낸다. 자신이 원하는 집단에 진입로를 찾아낸다. 경쟁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 이들은 새로운 아비투스를 구축해 돈이나 능력만으로 안 되는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한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다. 아비투스를 풍성하게 하는 자본 유형은 명확하다. 상류층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고급 아비투스를 성취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다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부유한 가정 출신이 남들보다 뛰어난 점은 있다.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다. 무엇이 아비투스를 내적으로 강화하고 성공의 기회 그리고 영향력을 키우는가? 탁월함의 아비투스를 구축하기 위해 상류층의 숨은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진입하는 입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위, 아래, 대각선, 그 사이 새로운 환경에 곧바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이유. 명문대학 학비를 대지는 못하더라도 자녀에게 최적의 출발 조건을 마련해 주는 방법. 까다로운 대화 상대나 목표 집단을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하고 접촉하는 방법. 위대한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든 특별한 재능을 실현하거나 성과를 더 인정받고 싶든 고급 아비투스는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시야를 넓히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당신의 위치를 새롭게 설정할 기회가